네, 민선 8기 인천시를 이끌어갈 유정복 호가 드디어 출범했습니다. 4년 만에 복귀한 유정복 시장이 던진 화두는 무엇인지, 그리고 오늘 저녁 7시에 열리는 취임식 소식까지 정승현 국민의힘 연수갑 당협위원장 모시고 자세히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 유정복 호가 드디어 출범을 합니다. 4년 그렇습니다. 만에 인천시장에 유정복 시장 복귀했는데 어떤 일정인지 첫날 일정이 좀 궁금하네요. 예, 오늘 취임 첫날인데요. 그야말로 아주 숨가쁜 일정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일단 오전 8시에 현충탑을 참배하는 거로 시작했고요. 그리고 인천시에서 사무인계 인수서에 서명을 했고요. 이어서 지난 기간 동안은 코로나19로 경무에 시달렸던 인천시의 질병관리과라든가 그리고 미화원분들 이런 분들을 격려하는 그런 시간을 가졌고요. 이어서 기자실을 방문해서 취임 소감, 시정 운영 방침을 피력을 했고 낮 12시에는 미추홀 노인복지관을 방문해서 점심 배식 봉사를 하면서 어르신들과 같이 식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후에는 인천시의회 개원식에 참석을 해서 업무 보고를 들었고요. 인천시 교육감 취임식에도 참석을 했고, 그리고 잠시 후 저녁 7시에는 인천항 8부두에서 열리는 취임식에 참석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예, 그야말로 첫날부터 분단위 시간 단위로 아주 그냥 빡빡한 일정을 소화하고 있습니다. 빡빡한 일정인데 첫날 취임식 7시에 있다고 지금 말씀하셨죠? 인천항 네. 8부두. 네. 인천항에서 한 건 처음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렇습니다. 네. 처음이고 이렇게 인천항을 취임식 장소로 잡은 거는 유정복 시장이 앞으로 4년 동안의 임기 동안에 추진할 그러한 대표적인 그 공약과 밀접한 연관이 있다고 생각됩니다. 조금 전 말씀드렸듯이 인천항 8부두의 상상 플랫폼의 앞마당에서 취임식이 열리는데요. 네. 여기로 취임식 장소를 잡은 거는 유정복 시장이 후보 시절에 제1호 공약이었던 것이 제물포 르네상스 프로젝트라는 네. 것이었습니다. 이거는 그 인천 내항, 그러니까 인천의 어떻게 보면 개항의 시작을 알렸던 인천 내항을 개발을 해서 그걸 예. 통해서 이제 지역의 원도심을 활성화하겠다. 이런 것이 이제 1호 공약이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그 공약의 명칭을 따와서 이제 제물포, 그러니까 인천항의 옛 이름 아니겠습니까? 네. 제물포 르네상스라는 곳의 상징인 상상 플랫폼에서 취임식을 갖게 되었다. 어떻게 보면 제물포 르네상스라는 프로젝트를 간단히 소개해드리면 내항 일대에 55만 평을 네. 경제 자유구역으로 지정을 받아서 예. 그 일대 해양관광이나 레저문화 이런 항만도시 인천을 다시 이렇게 확립하겠다. 이러한 구상이 되겠고요. 그걸 네. 위해서 오늘 그 취임식 장소를 1호 공약 장소 인천항으로 잡았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근데 한편에서는 여기 좀 풀어야 될 숙제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습니다. 예. 이게 어떻게 보면 인천의 이곳뿐만이 아닌 원도심, 네. 신도심과의 격차 문제 해소 예. 이런 것들도 연결되어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네, 지금 유치권 행사 때문에 공사가 중단된 곳인데 글쎄요, 유정복 시장이 이곳 굉장히 사실 공약에 좀 아주 공을 들인 게 르네상스 프로젝트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네, 예. 약간 좀 이 부분이 아쉽다 이런 시각도 있어요. 그렇습니다. 최근 언론에서 이런 것들이 나왔는데요. 네. 어쨌든 이러한 그 상상 플랫폼 그쪽이 지금 공사가 중단된 상황으로 유치권이 행사되고 있는 그렇죠. 그런 상황인데요. 예. 지금 이 상상 플랫폼 공사를 보면은 이 공정률이 10% 정도밖에 남지 않은 상황인데 네. 네. 어떻게 보면 지난 5월에 이것이 완공이 되어서 개장을 했어야 되는데 예. 10%를 남기고 지금 중단된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이 상상 플랫폼 조성 사업이라는 것이 인천시 중구 내항의 이 8부두 이곳에 이제 곡물 창고가 이제 오래전부터 예. 있었던 곡물 창고가 있는데 그거를 리모델링 해가지고 새로운 문화 공간으로 탈바꿈시키겠다 이러한 프로젝트였거든요. 네네. 근데 그런 것들이 시공사와 시행사 사이에 여러 가지 이런 공사비 대금 예. 문제로 특히 여기뿐만이 아니라 이 원자재 값이 워낙 많이 올랐기 때문에 이 시행사와 시공사 간의 공사비 약속한 것들이 이제 좀 어긋나면서 네. 공사 대금이 치러지지 않으면서 이런 것들이 중단돼 있고 그러한 상황이기 때문에 오늘 이
취임식에는 지금 뭐 유치권 행사 중이라는 이런 이 플래카드가 붙어 있나 본데 네, 이거를 네. 좀 오늘 취임식 중에는 좀 이걸 제거해 달라 이런 예. 요청까지 했다라고 듣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지금 잘 좀 풀리길 바라겠고요. 네. 시민 축제로 취임식이 열린다고요. 시민분들도 많이 오시고 뭐 가수분도 오시고 떼창도 한다고 들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어떻습니까? 프로그램 소개해 주십시오. 네, 오늘 취임식은 말씀대로 축제 형식으로 진행이 되는데요. 예. 뭐 우리 인천이 낳은 유명한 가수 송창식 씨도 오시고요. 네. 또 양혜영 가수도 오셔서 뭐 인천시립 합창단, 뭐 구름 국악단 등과 함께 공연을 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네. 인천 시민이라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는 취임식 축제로 열어가자 뭐 이러한 취지이기 때문에요. 취임식 이름도 함께 나눈다는 의미로 나눌래 시민축제로 네. 붙였다라고 합니다. 네. 그래서 7시부터니까 혹시 이 방송을 보시는 시청자들께서도 지금부터 준비하시면 아마 참석하실 수 있으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예, 저희도 좀 생생하게 보도해 드리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자, 이종복 시장 인수위 얘기도 해보겠습니다. 지난 29일 활동을 마무리했는데 21일이었습니다. 인수위 활동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네, 21일간 참 저도 이제 곁에서 많이 아는 네. 분들도 계시고 지켜봤는데요. 예. 정말 이른 아침부터 밤 늦게까지 그리고 토요일, 일요일도 없이 정말 열심히 했다 네. 이렇게 평가할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됩니다. 인천 그 시장 유정복 시장의 민선 8기 인천시의 3대 과제는 균형, 창조, 소통 이렇게 내세웠거든요. 네. 그래서 이러한 정신이 시정에 녹아들 수 있도록 여러 가지 업무 보고를 청취한다거나 현장을 방문한다거나 간담회를 연다거나 네. 참 바쁘게 해왔다고 생각됩니다. 윤영복 인천시장 본인도 이제 이러한 그 인천의 많은 현안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중앙부처의 많은 장관들을 직접 만나러 다녔고 네. 또 인천시만이 아니라 서울과 경기와 협력을 해야 풀 수 있는 문제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네. 김동연 경기지사 당선자와 오세훈 서울시장 당선자를 만나서 네. 이제 이러한 수도권이 좀 협력하자 이런 것들도 이끌어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인수위가 이러한 그 유 시장이 내놓은 공약들을 다듬고 그리고 시민단체들이 이렇게 제안한 것도 모아가지고 시정부에 전달했다라고 합니다. 그 내용을 잠깐 몇 개만 소개해드리면 예. 우리 시민 여러분들도 관심이 있을 그 이음 카드 캐시백 네. 10%를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 것인가 하는 문제, 그리고 수도권 매립지 네. 어떻게 이거를 돌파해 나갈까 하는 문제, 그리고 주민참여 예산제라는 게 지난 박남춘 시정부에서 있었는데요. 네. 그런 것들이 과연 투명하게 진행이 됐는가 하는 그런 문제도 있었다고 생각됩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을 종합해서 앞으로 유정복 시정부가 어떻게 이런 것들을 구체적으로 실현해 나갈까, 그런 것들이 가장 중요한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네, 좋은 정책은 이어나가고 또 새로운 것들은 발굴해내고 그랬으면 그렇습니다. 좋겠습니다. 자, 네. 근데 인수위 활동 보고서가 나왔는데 전면 비공개로 됐습니다. 시민들이 좀 궁금해하시지 않을까요? 아, 그렇습니다. 네. 저도 뭐 이 얘기를 듣고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요. 인수위가 비공개로 밝힌 그 과제들을 보면은 중점 과제가 118개가 있고요. 네. 그다음에 세부 과제가 446개 선정해서 활동을 마쳤습니다. 근데 이걸 전면 비공개로 했는데요. 그러면서 예를 들면 재물포 르네상스, 네. 뭐 뉴 홍콩 시티, 그리고 복지, 환경, 교통 이렇게 5개 태스크포스가 있었거든요. 네. 그 태스크포스에서 중점적으로 논의된 그 세부 내용에 대해서는 추후에 백서로 발간하겠다. 뭐 이렇게 공개를 했다라고 합니다. 네. 동시에 며칠 전에 이제 간담회를 열어서 10가지 현안 과제만을 언급을 했는데요. 예. 예를 들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인천 이음 캐시백 문제 관련해서는 매년 뭐 4천억에서 5천억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사업이고 네. 시 재정에 상당히 압박이 되기 때문에 기존의 10%에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효율적으로 좀 줄이면서 네. 또 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분들에게 더 많은 혜택이 돌아갈 수 있는 방안이 뭘까, 이런 것들을 많이 궁리하면서 지금 하고 있다라고 얘기가 되고 있고요. 네. 어쨌든 지금은 비공개입니다만 앞으로 이런 것들이 유정복 시정부에서 이제 시정 활동을 해 나가면서 구체적으로 언급이 되고 이제 나타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하고 예. 있습니다. 내용이 정리되고 좀 구체화되면 백서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자, 지금 뭐 여러 가지 사안이 있습니다만 좀 전에 말씀하셨던 수도권 매립지 문제가 제일 중요하거든요. 인천 그렇습니다. 입장에선. 네. 이 유정복 시장이 다시 시장이 당선되면서 이 기조가 어떻게 바뀔지 어떻게 풀어나갈지도 상당히 궁금합니다. 네.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습니다. 이게 뭐 가장 큰 지난 시장 선거에서도 현안이 되었고요. 네. 앞으로 유정복 시 정부가 이 풀어나가야 할 최대 현안이라고 생각되는데요.
큰 흐름의 변화를 말씀드리면 네. 일단 추진 방향이 지난 7기 인천시정부에서 이번 8기 시정부로 넘어가면서 이제 자체 매립지 확보에서 대체 매립지 확보로 대전환이 이루어진다. 네. 그러니까 기존의 박남춘 시정부에서 자체 매립지라는 거는 서울시와 경기도와 합의가 안 되기 때문에 서울시 경기도의 쓰레기는 받지 않겠고 인천시 자체적으로 매립지를 하겠다 해서 영흥 같은 데 이제 이런 것들을 추진했던 건데요. 네. 그런 것들이 내부 반발, 시민들의 반발도 있었고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었기 때문에 유정복 시정부로 넘어오면서 유정복 시정부는 이전에 6기 시정부 때 유정복 시장이 추진을 했던 네. 대체 매립지, 즉 지금까지 인천이 30년 동안 수도권 매립지로 서울 경기도의 쓰레기를 받아왔기 때문에 이제는 인천 이외의 대체 매립지를 뭐 경기도라든가 서울에서 네. 확보해서 그쪽으로 쓰레기를 가져가는 게 합리적이지 않겠나. 예. 뭐 이런 거로 큰 전환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그런 쪽으로 바뀔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근데 이런 것들이 다시 이제 실현이 되려면 기존의 6기에서 이루어졌던 합의 내용에 입각을 해서 새로운 또 재합의를 해야 되는 과정이 남아 있고요. 그런 것들이 앞으로 상당히 좀 중요하면서 또 어려운 과정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예, 그 민선 6기 때 합의 내용 갖고도 이번 지방선거 과정에서 설왕설래 참 얘기가 많았거든요. 네. 그런데 뭐 당선인 시절에도 유정복 시장 이게 워낙 중요한 사안이기 때문에 저 김동연 경기지사 당선인 그리고 오세훈 서울시장과도 만나서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사실상 수도권 3자 협의체 비슷하게 됐단 말이죠. 네, 네. 이게 경기도와도 풀어야 되고 그렇습니다. 서울과도 풀어야 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네. 좀 잘 풀릴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세 분은 상당히 서로 그렇습니다. 협의하자 이런 좀 기조인 것 같은데. 예, 그렇습니다. 거기에 이제 환경부가 네. 포함이 돼서 사자인데 실질적으로 이제 인천, 경기, 서울이 어떻게 합의하느냐에 예. 따라서 환경부는 따라올 거라고 생각이 되고요. 네. 저는 상당히 희망적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말씀하셨듯이 3자 협의체가 발족이 됐고요. 그 과정에서 유정복 시장이 오세훈 서울시장을 먼저 만나서 이러한 여러 가지 현안들이 있으니까 우리 협력을 하자라고 제안을 했고 최근에 또 김동연 경기지사가 인천을 찾아와서 유정복 당선인과 만나서 경기도와도 협력을 해서 서울, 경기, 인천의 3자 협의체를 발족시키자 이렇게 네. 합의를 본 상황입니다. 그래서 이걸 통해서 가장 최대 현안이 될 수 있는 이 수도권 매립지 문제를 네. 이제 대체 매립지 형태로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하는 게 최대 현안이겠고요. 그 이외에도 뭐 GTX 수도권 광역급행철도와 같은 문제도 서울, 경기, 인천이 다 연관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네. 그런 거에 대한 또 합의도 필요하리라고 생각되고요. 예. 결국 이 수도권 매립지 해결을 위해서는 대체 매립지를 어떻게 조속히 확보하느냐가 중요한 예. 문제인데요. 최근 정부의 그 소식에 의하면 정부가 이 대체 매립지 후보지를 몇 군데 지금 물색을 해서 마련해 놓았다는 그런 소식이 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 어느 정도 희망적으로 생각해도 될 거라 생각이 됩니다. 예. 저희 프로그램에 어제 강범석 서구청장 나오셨거든요. 네. 비슷한 얘기 하셨는데 사실 이제는 매립이 종료되면 네. 그 공간을 시민들에게 돌려드려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많은 분들이 혜택을 입으시도록 네, 그렇습니다. 자, 어떤 공간이 앞으로 매립 종료에 그려질지도 좀 소개해 주십시오. 궁금합니다. 그러니까요. 그게 참 중요한 문제고 그동안 특히 많이 그 희생을 감수했던 우리 서구 주민 여러분들께 네. 제대로 된 그러한 또 보상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이 되는데요. 유정복 시장이 밝힌 바에 의하면 이 수도권 매립지 그 부지가 1,500만 평방미터 정도, 그러니까 480만 평 정도의 막대한 땅이 있습니다. 네. 그 땅을 지난 그 유정복 시장이 6기 시장을 할 때 서울 경기와 환경부 합의를 해서 인천시가 그 땅을 이제 받고 마음대로 개발할 수 있게 인천시 소유로 이전을 받았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고 생각이 되고요. 그 땅을 지금 유정복 시 정부에서는 이제 우선은 첨단 산업단지를 거기에 유치를 하고요. 그다음에 공원과 체육 복합 공간으로 탈바꿈시키겠다 이런 청사진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첨단 산업단지 유치를 통해서 이 4차 산업혁명을 주도하고 이를 통해서 소득을 확대시키고 일자리를 만들겠다 이런 구상을 밝히고 있고요. 그 외에 이제 환경 이벤트 단지라든가 뭐 드림파크 생태공원, 뭐 시민 문화복지 시설 뭐 이런 것들을 건립할 계획으로 있고요. 특히 이 서구 주민 분들을 위해서 이 다목적 체육 시설인 스포츠 컴플렉스도 조성을 해서 시민을 위한 공간으로 탈바꿈시킬 그럴 계획으로 있습니다. 정말 이렇게 된다면 그동안 이 고통과 피해를 감수했던 우리 서구 주민을 포함한 인천 시민들이 생활 여건이 개선이 되고 그리고 이곳에 4차 산업혁명의 거점이 네. 마련되면서 경제의 또 중심지로 탈바꿈될 그러한 또 기대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꼭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정승현 연수갑 국민의힘 방협위원장 나오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